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비지도 학습 중에서 K-민 클러스터링, K-평균 분석 또는 K-평균 군집 분석 또는 군집 분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군집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K-민 방법을 이용한 군집 분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비지도 학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성분 분석을 해봤고, 이번에는 우리 군집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 분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론을 배우게 되고, 그 군집 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K-민 방법, 즉 K-평균 군집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군집 분석입니다. 이 군집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분류 모형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도학습에서 보시면 지도학습은 우리가 결과 변수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유방암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볼 때 군집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결과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1번이고 2번이고 3번인지를 우리가 군집을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지도 학습을 하게 된다고 했고요. 결과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과랑 비교해 보면 되고 이 결과를 잘 분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근데 결국은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 변수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모형이 이 데이터들이 어떤 모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딱 눈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집단으로, 여기서의 군집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타겟 변수를 모르는데 타겟 변수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다 해도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정답일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분석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분석하고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타겟 변수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모양을 가지고 군집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 거다라고 타겟 변수를 임의로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가 없지만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군집 분석은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비지도 학습은 다양한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프린시플 컴포넌트 주성분 분석은 X축, 즉 독립변수수를 축소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독립변수수를 축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군집 분석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비슷한 유형의 타겟으로, 즉 분류, 클래스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군집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임의로 예측을 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분화라고 합니다. 마케팅에서 보시면 STP 전략을 쓴다라고 하는데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고객을 비슷한 고객으로 묶어주는 거를 마케팅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 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군집 분석입니다. 고객군을 우리가 고객이 한 10,000명 있다 그렇게 된다거나 이 고객 10,000명을 어떻게 우리가 비슷한 사람으로 묶어서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거 할 때 세분화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세분화하게 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군집 분석을 하게 돼요. 자, 마케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에서도 쓰고요. 검색 엔진에서도 쓰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력회사가 있는데 총 22개의 전력회사들이 있는데 이 전력회사가 추구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우리 고객이라고 하면 22개 전력회사가 이렇게 고객이라고 하면 이 각각이 커스터머가 되겠죠. 고객 한 명 한 명이 되겠습니다. 이 고객을 비슷한 고객으로 이제 묶어주는 게 우리가 군집 분석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비슷한 그룹끼리 묶어주는지 결국은 우리 여기는 타겟 변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군집 또는 클래스가 없죠. 그죠? 다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건 독립 변수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독립 변수들을 이용해서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 변수 두 개만 갖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세일즈하고 퓨얼 코스트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겠죠. 그럴 때 요런 군집, 그 다음에 요런 군집, 요런 군집 해서 한 3개 정도로 22개의 회사를 이렇게 고객군으로 3개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개인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변수들은 이 독립 변수들이 다 되겠죠. 그죠? 이 변수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그 고객끼리 묶어주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이전에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이전에 우리 SVM,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K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거리를 계산해 준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군집 분석에서는 결국 이 군집 분석에서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거리, 각 모든 22개의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가 가까운 것들끼리를 계속 묶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 무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유클리디안 거리, 노름 이런 방법을 한번 설명해 줬는데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우리 이전 설명했던 내용으로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유클리드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묶어줘야 됩니다. 같은 그룹끼리 묶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K 니어리스트에서는 2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개수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군집끼리 그 거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머리가 먼 것끼리 서로 묶어주거나 평균, 중심거리 이런 거를 묶어주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뒤에 잠깐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를 계층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100개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데이터 2개를 먼저 묶어주고 그 다음에 3개 묶어주고 4개 묶어주고 5개 묶어주고 이렇게 계속 묶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고객이 만약에 1000만 명이다 그러면 2개씩 묶어서 1000만 명까지 계속 묶어나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는 잘 안 쓰고요. 실제로는 비계층 방법을 많이 씁니다. 비계층 방법은 K평균이라 그래서 여기서 K라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군집을 정해줍니다. 뭐냐면 군집 2개로 다 나눠주세요. 군집 3개로 나눠주세요. 군집 4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미리 사전에 세팅을 해놓고 고객이 뭐 10,000명이 있으면 2개의 군집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묶이는지 3개로 나눴을 때 어떻게 묶이는지 그 다음에 또 4개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묶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최적의 군집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군집을 설정할 때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어떤 수치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값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이걸 보고 최적의 군집을 걸러내는 방법들도 있고 한데 이거는 우리가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이 좀 잡힐 겁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빅데이터나 우리 기계학습 이런 데서는 주로 K평균 군집 분석 방법을 거의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층적 방법은 옛날에 쓰던 방법 또는 통계적 기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 우리가 기계학습에서는 이 K평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K평균에 대한 거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거는 유클리드 거리, 우리 이미 잘 아시죠? 유클리드 거리를 갖고 하는 거고 데이터 관측치하고 관측치 사이에
그 변수의 척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꼭 표준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를 잰 다음에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은 거리를 잴 때 필요한 거고, 잰 거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묶어 나가는지, 그죠? 그래서 K평균 방법은 군집수를 정해서 묶는 방법이고,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은 두 개부터 해서 두 개씩 가장 가까운 것끼리 계속 묶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우리 단일 연결법, 최단 거리를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층적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계속 분석해서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 연결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고, 뒤에 가서 우리가 많이 쓰는 K분석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계층적 군집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하고 데이터의 관계를 가지고 쭉, 이게 거리입니다. 이 거리예요. 아리조나하고 보스턴 간의 거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요거는 자기하고 자기 거리니까 0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데이터 거리들 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먼저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아리조나하고 커먼웰스, 요게 가장 거리가 가깝네요. 그죠? 그래서 요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일 먼저 군집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군집을 묶어줬으니까 애리조나나 커먼웰스를 같은 단위로 우리가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미닝값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소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애리조나하고 커먼웰스가 통합이 됐으니까, 이렇게 묶어줬으니까 제일 먼저 얘를 하나로 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애리조나, 커먼웰스하고 보스턴 또는 요 세 개 간의 거리를 이렇게 잽니다. 거리를 재는데 거리가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애리조나하고 보스턴과의 관계, 하나는 커먼웰스하고 보스턴과의 거리, 그죠? 요 두 개가 동시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보스턴은 애리조나하고 보스턴 간의 거리는 2.01이 되고,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커먼웰스하고 거리는 1.58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개의 거리 중에서 가장 적은 거리를 이 거리로 또 다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를 새로운 거리로, 즉 아리조나, 커먼웰스와 보스턴이라는 그 단위 간에 우리가 거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가장 가까운 거리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또 작은 거리를 또 잽니다. 그러면은 센츄럴이 그 다음에 또 재겠죠. 그래서 커먼웰스하고 아리조나하고 제일 먼저 묶었고, 요거하고 요 거리하고 얘랑 세 개를 비교해 봤더니 그 중에서도 얘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또 묶여집니다. 두 번째로 묶여지겠죠. 첫 번째 묶여지고 얘가 이제 두 번째로 묶여졌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에 따라서 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보스턴하고 뉴욕하고 거리가 그 다음 거리로 제일 짧은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묶였는데 얘는 새로운 군집으로 또 묶여지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군집으로 별도로 묶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묶여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묶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두 개가 가장 거리가 가깝게 묶여졌고, 그 다음에 얘랑 거리가 또 묶여졌고, 그게 요 값이고요. 그 다음은 얘랑 둘이 묶여져서 요 값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묶여졌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군집은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씩 계속 엮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많이 안 쓰입니다. 데이터가 별로 없거나 이럴 때 옛날에 통계적 기법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군집을 어떻게 나누느냐? 내가 볼 때 이렇게 군집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커트라인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자르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 포인트랑 요런 포인트가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군집이 나눠지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쪼개주고 싶다.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두 개, 요렇게 세 개 군집으로 쪼개지겠고요.
쪼개는 건 제가 임의로 쪼갭니다. 이걸 보고 알아서 내가 임의대로 2개, 3개, 4개 이렇게 쪼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겐치점 분집 분석 방법의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설명을 해서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는 게 K평균 군집 분석 방법을 많이 씁니다. K평균 군집은 K평균 사전에 몇 개인지를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군집이 이렇게 아리조나, 보스턴으로 묶여 있다고 치고 이렇게 3개로 묶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임의의 점, 왜냐면은 K평균 군집 분석은 계속 점을 중심을 바꿔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아무거나 주면 돼요. 예,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임의의 점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임의의 점을 세팅을 해주게 되면 이 각각의 군집들 간의 거리를 이렇게 재줍니다. 얘는 요 A점하고의 거리, 얘는 B점하고의 거리를 이렇게 다 재줍니다. 쭉 재줘요. 그래서 이렇게 A하고 요거하고 거리, 그 다음에 얘하고의 거리 이렇게 재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군집 A는 아리조나하고 군집 A의 중심 거리는 0.97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건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리조나는 A 군집하고의 거리가 0.97이고 B 군집하고의 거리는 1.37이니까 현재 A 군집인데 A 군집하고 더 가깝죠. 그래서 A 군집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보스턴을 보시면 보스턴은 우리 군집 A하고의 거리는 1.78, 군집 B하고는 0.64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군집 A였다가 보스턴은 군집 A였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주면 군집 B로, 군집 B하고 거리가 더 가깝죠. 그래서 군집 A에서 군집 B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센트럴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0.42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센트럴도 원래 군집 B였다가 군집 A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커먼웰스도 군집 A가 더 가깝네요. 그죠? 그 다음에 뉴욕은 군집 B 그대로 더 크고요. 그래서 1차 군집 분석을 해서 정해주면 이렇게 군집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군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군집별 평균값을 계산해 주는데 중심 연결법을 이용해서 평균값이 이제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 군집 간의 평균값, B 군집 간의 평균값을 구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 다 구해주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기존에 있던 그 평균 군집에 대한 여기 임의의 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점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바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뉴욕하고 보스턴 또는 각각의 거리를 또 다 재줍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요 포인트에서 군집 A의 포인트와 군집 B의 포인트가 이렇게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거리를 쭉 계산을 해줍니다. 그죠? 저 거리를 계산해주고 이렇게 나오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리 계산하는 게 바뀌지가 않았죠.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고요. 자, 군집 소속 군집의 변화가 없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조나, 센트럴, 커먼웰스는 군집 A,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뉴욕은 군집 B로 최종 군집으로 우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은 여기 K평균 군집 분석처럼 K값이 여기는 지금 우리가 군집을 2개로 나누라고 값을 2개로 세팅을 해준 거고요. 3개면 점이 3개가 더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군집 A, 군집 B, 군집 C 이 K가 3이 되면 그 다음에 4가 되면 또 늘어나겠고요.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군집이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분석할 때는 나중에 실습해 보겠지만 군집을 2개부터 해서 계속 해봅니다. 몇 개까지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 군집의 변화량이 가장 적어질 때까지 우리가 군집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최적화된 군집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군집 수를 최종 군집으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해 준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군집 분석의 목적은 군집을 우리가 새로운 군집으로 우리가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그 군집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것처럼 군집을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군집을 나눠주면 그 군집별로 우리 X축의 값들, 변수 값들을 이렇게 평균 값들을 이렇게 구해보면 군집별로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 우리 클러스터 4는 코스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높은 군집이겠죠. 그죠? 세일즈도 높네요. 코스트, 세일즈가 높은 군집이 클러스터 4고, 지금 뉴클레어가 높은 그룹은 초록색이네요. 그죠? 클러스터 2가 높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군집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주게 되고요. 요거까지 우리가 군집별 요약 통계량을 가지고 군집의 어떤 그 해석도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돼야지 군집 분석을 제대로 완료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군집 분석하는 방법부터 해서 해석하는 요 방법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군집 분석을 실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